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천인 공로할 북한의 만행 앞에 온 국민이 치를 떨고 분노를 금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잔인무도한 이런 만행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군의 대응을 보면서 과연 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이중근 교수님과 북한의 우리 국민에 대해 가한 전무후무한 사건 심도 있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네. 이번에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이 되고 시신이 이렇게 불까지 태워졌지 않습니까? 네. 이분을 보니까 해수부 소속 8급 공무원으로 자녀를 2명이나 둔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네. 직장인이에요. 그렇죠. 네. 이러한 평범한 직장인이 어떤 경위로 북한 해역에 들어갔다 한들 이렇게 민간인을 무도하게 총살을 하고 거기다가 불까지 태우는 만행을 저지를 수 있나요? 전쟁 중에도 포로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다 합당한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국제해양법에도 이런 거는 이런 해상에서 뭐 조난 이런 거 당하면 무조건 예. 구해야 돼요. 무조건 구조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야 예.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그렇게 친해 마지 않던 북한 측이 이런 식으로 대응한 데서 우리 문 대통령은 너무나 또 안이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 사람들 문 대통령이 뭘 좋아합니까? 사람 중심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그 북한 헌법에 있는 거거든. 근데 그 친구들은 사람 중심의 뭐 나라 이렇게 사회 이렇게 떠들면서 사람을 이렇게 사람을 이건 짐승보다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뭐 통상적으로 보면은 뭐 강제 추방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측으로 뭐 송환을 할 수도 있고 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할 수도 있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짓을 벌였어요.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과 정부, 특히 군 통수권자인 국가 원수 대통령의 대응, 정말 이렇게도 되느냐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데 우선 군의 태도부터 보면은 과연 우리 군이 북영군으로 전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21일 오전 11시 30분에 실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찾으러 다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발견은 25일 오후 3시 반에 황해남도 등산곳 앞바다에서 확인이 됐어, 발견이. 그러면 우리 군은 뭐 헬기도 동원하고 뭐 경비정도 동원하고 별거 다 했다는데 엉뚱한 거 뒤지고 다닌가? 엉뚱한 거 뒤지고 다니지 않았겠죠. 거기 뭐 미상의 그 정찰기도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기 월북하겠다 의사 표현했다는 그것도 다 그러면 감청이 뭐 다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것은 20일 오후 3시 반 이후 상황이고 벌써 21일 오전에 11시 반에 실종이 돼갖고 수색을 계속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그 동생도 그 현장에 참여해갖고 같이 수색을 벌였는데 엉뚱한 거 돌아다닌 거 아니냐? 제가 생각할 때는 수색을 해가지고 아마 추적을 계속 했을 겁니다. 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만약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 중국이나 이런 데서 탈북자들 송환한다면 우리가 막 외교적으로 노력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탈북하겠다 하고 그 의사 표시하고 난 뒤에도 6시간을 기다렸다면서요. 그러면 그 시간은 우리가 북한에 연락해가지고 우리 그 사람을 보호해가지고 보내달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북한한테 겁이 나서 말을 못하고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베트남 무슨 뭐 동남아 국가들 우리 탈북자들 가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북송 못하게 하고 해가지고 데려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 국민인데 우리 공무원인데 거기 나가서 그렇게 됐는데도 그냥 멀쩡히 보고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래 만약에 그 전에는 수색을 해가지고 못 찾았다 하더라도 이미 이제 그 사람이 6시간 동안 거기서 대기하고 있을 동안에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분히 지금 감청도 하고 우리 특수장비들을 동원해서 그래가지고 뭐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오고 해군 상부에서 사살 명령이 내려오는 것까지 다 듣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어필도 안 했거든요. 예. 이거 뭡니까? 우리 국민이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의지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아니, 군부터도 3시 반에 이미 등산꽃 앞바다에서 발견이 됐고 4시 40분에 저 사람이 이모 씨다 특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살된 게 9시 40분이고 10시에 불에 태워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6시간 반 동안 군은 구경만 하고 그런가? 잘 되어가나? 뭐 왜 저래? 하고 이러고 있었나요?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뭐 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면은 유엔사한테도 부탁도 해보고 또 정부 라인에서 무슨 유엔을 통한다든가 뭐 미국 라인을 통한다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또 중국 라인을 통해서도 송환이라든가 우리 측에 돌려달라 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군이 취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을 텐데요. 군이 그것을 또 독자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게 또 정부도 있고 하니까 네. 군 통수권자도 있으면 보고를 당연히 해야죠. 예.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밤에 뭐 NSC가 열렸다면서요. 근데 대통령은 안 갔다면서. 이런 식으로 대통령은 난 관심 없어 이거였는지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됐으면 그 자기들이 흔히 잘 하는 말 있잖아요. 관계 당국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 시간 하면 긴밀하게 협의를 충분히 하고 세계 곳곳에다 다 협조 요청을 할 시간 충분히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은 거지. 이렇게 해서 그냥 사람 하나 가가지고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뜻인지 이런 식으로 해놓고도 정부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요. 국민의 생명,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게 정부의 제1과제거든요. 제1 임무고.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 조치는 안 하고 구경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고만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국방부가 24일 11시에 발표를 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북한 해역에 있었고 두 번째는 설마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리고는 세 번째 이제 주로 변명을 해주는 게 북한이 코로나 방역 이것 때문에 절치부심하고 있고 뭐 국경에 2km 이내에 접근하는 뭐 동물이든 사람이든 외부에서 오는 것은 무조건 사살을 하겠다. 그래갖고 국방부가 그동안 추미애 옹호하다가 추방부가 됐는데 이제 북한 옹호하는 북방부로 변해버렸어요. 원래 뭐 군이 문재인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북한에 대해서는 너무 저자세 똑같이 뭐 이렇게 대응을 해왔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또 북한을 비호하고 나서네요. 이 문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군은 뭡니까? 군은 국가를 지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군은 거의 맹호가 돼야 돼요. 예. 맹수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옛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국 사기라 있는데 보면 그 장군들은 임금 말도 안 듣는단 말이지. 아니, 맹수같이. 메가더더 장군도 트루먼 대통령 자기가 지휘하면서 거부한 거 아닙니까? 여기는 전쟁은 내 책임이라니까. 그러니까. 물론 트루먼이 해임을 시켰습니다만 이순신 장군도 선조 말 안 들었어요. 예. 그래갖고 고생은 했죠. 그러니까 바로 군은 군답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북한하고 이거 하는 것은 외교부도 있고 통일부도 있잖아요. 예. 그거는 그쪽에 맡기고 군은 맹수같이 키워야지. 군은 군대로 대응을 해야 한다니까. 자기 그럼 군의 본연의 역할대로 해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럴 때 되면 군에서는 막 그 책상을 치고 말이지 당장 우리가 혼을 내주자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군에서 돌고 대통령이 그걸 달래고 이런 상황이 가야 되는데 군이 먼저 알아서 지금 그래요. 알아서 낀다니까. 군이 완전히 정치화해가지고. 정치군인 됐어요. 예. 과거 정치군인은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정치를 휘둘러서 정치군이라고 했는데 지금의 정치군인은 완전히 정치권 눈치 보는 그 정치군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여기 붙고 저기 붙고 그러니까. 센 쪽에 붙고 그래갖고 이게 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앉아가지고 대통령이 뭐 국군날도 뭐 할 때 보니까 저 국민의 뭐 생명과 안전을 말이지 지키는 반드시 지켜내고 약속하고 우리가 강력한 대비 태세 갖추고 뭐 경계 태세 갖추겠다 큰 소리 빵빵처럼 뭘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또 그런 소리 했어요. 약속하겠다. 뭘 약속했습니까? 그거 한 사람도 못 지켰으면서. 아니, 정경두는 뭐 공군 출신이고 원래 사람이 국방장관 같지도 않았고 근데 지금 서욱이는 새로 왔어요. 육사 출신에 나름대로 군에서는 최고 엘리트로 컸다는 사람인데 저 사람 되자마자 아이고 장관님 불편하시죠? 그래갖고 권력 눈치만 받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간의 눈총이 따가운데 이번 하는 거 보니까 똑같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욱 알잖아요. 군에서 출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과거에는 용맹한 장군이어야 되는 거야. 예, 용장, 뭐 지장, 뭐 덕장 무슨 하듯이 명장 하듯이 이래 돼야 되는데 요즘은 무슨 얼마나 그러니까 기류를 정치권의 기류를 잘 읽느냐 그 재주만 필요하거든. 그런 사람이 눈치가 뭐 한 36단 돼야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정치꾼이 돼야 된다 말이야. 군에서 이 별 달고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한때는 말이지 별이 그게 별이냐 똥별이 이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예, 노무현 대통령이 전에 얘기했잖아요. 별 너댓 개씩 달고 똥별들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거 못 봐주겠다고 그렇게까지 무시를 했고 그렇게 모욕을 당했으면 정말 군인다운 자세를 가지고 왜 우리가 무골 그러잖아요. 저 사람 천생 무골이다 이럴 때는 강건한 모습 강력한 의지 뭐 이런 것을 무엇든지 보면 말이야 눈에 빛이 팍팍 나고 이렇게 돼야 돼. 아 장군이구나 이러는데 지금 말이죠. 참 지금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우리 장군들한테 할 수는 없지만 장군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말이죠 수십 년 동안 군에 복무하고 군에 봉사하고 해가지고 별을 달는데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별입니까? 군은 그렇다 하더라도 군은 결국은 권력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군이 그래서는 안 되지만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예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20일 오후 6시 반에 서면 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23일 오전에 8시 반에서 대면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몇 시간, 한 10시간, 몇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깜깜이로 있었는 건지. 그런데 지금 23일 그런 일이 벌어지고 22일 날 저녁 오후에 10시에 이제 불까지 태워졌고 청와대에서도 바로 1시에 말하자면은 저 서훈 안보실장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했다고 그래요, 참모들이. 뭐 보고 안 했다는 건지 하고도 지금 하도 비난이 돌아갈 것 같은 게 그런지 몰라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대통령이 6시 반에 22일 날 그건 받았다 하더라도 오후에 그건 첩보니까 좀 정확하게 알아봐라. 그럴 수는 있는데 이미 상황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10시에는 또 정부 참모들이 우리나라 최고 안보 수뇌들이 다 모여서 확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한테도 보고도 안 오고 8시 반에 다 그 다음날 아침에 했다네요. 대통령님께서 주무시니까 주무시니까 어떻게 감히 대통령한테 깨울 수 없었나? 공무원 한 사람 그까짓 거면 죽거나 말거나 어떻게 대통령님 잠을 깨워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두 개 중에 하나겠죠. 보고를 했는데 대통령이 굼뜨게 그냥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무난하게 대응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이렇게 됐다 이러면 대통령한테 공격이 갈 테니까 대통령 경호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신기 경호인가?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니면 정말로 대통령님 잠을 감히 깨울 수 있어? 이래가지고 일부러 그 아침까지 기다렸거나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두 개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어떻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요, 대통령이 그 보고를 안 받았다면 그 안보 라인 다 교체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아무리 대통령이 잠을 자든 뭐를 하든 혹시 뭐 술 잡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분 뭐 술 좋아한다는 얘기는 내가 못 들었으니까. 그러면은 보고를 해야죠. 깨워서라도.
자기들은 모여가지고 다 상황 파악이 된 거 아닙니까? 군에서 보고를 청와대에 한 게 10시 반이에요. 10시 그 사건이 나고 모든 상황을 첩보를 다 종합해갖고 판단을 내려서 이건 확실하다. 정확합니다 하고 10시 반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1시에 긴급 소집된 거 아닙니까? 안보관계장관 회의가 소원 주제로 통일부 장관까지도 다 포함되어 가지고 그러면은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죠. 그러니까 근데 네. 아침 8시 반 이후 보고 받고 나서 행위를 보면 도대체 대통령이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저는 정말 들어요. 11시에 군 장성 보직 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서 평화 강조를 엄청나게 했어요. 거기서 계속 평화가 중요하다. 평화라는 게 일직선으로 가지 않고 다 굴곡이 있으니까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평화를 지켜나가야 한다.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리가요 다른 자리도 아니고 합참의장을 비롯해서 군수내부 진급하고 보직하고 그 신고하는 자리 아니에요. 예.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강력한 말이죠 정신무장, 그다음에 우리 국방력 강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지켜줘야 된다. 우리 국민들을 이런 식으로 거기서 강조를 해주면서 뭐 꼭 저 공무원 그 사람 이야기 안 하더라도 확실하게 우리 국민들의 생명은 당신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아니 공무원 얘기를 해야죠. 내가 지금 8시 반에 보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 태세를 가져? 그 얘기를 해야죠. 그 말을 자기가 안 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이야기 적어도 최소한 강조를 해줘서야 되는데 거기 가서 평화 이러고 앉았어요. 예? 그럼 군에 가서도 평화, 통일부에 가서도 평화, 오만대 가서 평화, 유엔에 가서도 평화. 그러니까요. 가만있어 봐, 참. 유엔 총회 연설했잖아요. 기조연설. 그게 이제 1시 26분부터 16분간 종전선언을 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이미 다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도 있는데 우리가 남북한이 지금 생명 공동체라네? 아, 그래요? 생명 공동체니까 남북한은 그렇게 돼야 된다. 이 종전선언하고 해가지고 평화가 돼야 된다는데 언제 우리하고 북한이 생명 공동체였습니까? 예? 한 가족도 하도 뻔한 얘기 같아서 저는 듣지도 않았습니다. 관심도 안 세상에 가졌고요. 말이죠.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야. 생명 공동체라니. 북한이 어떤 존재인데 생명 공동체 왜 우리가 북한하고 생명 공동체입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그 판에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거기 종전선언 거기 말하고 있을 때입니까? 그게 왜 저는 보니까 이거예요. 전번에 이제 취임해가지고 바로 종전선언이 그 문 대통령 이 정부가 그걸 아주 이 술수로 장교로 만들어낸 거지. 이래가지고 종전협정을 만드니까.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다가 하노이 노딜 되고 난 이후에 북한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잖아. 예, 안 좋아지고 가만 보니 가능성도 그렇고 하니까 북한도 계속 그렇게 공세적으로 나오고 하니까 종전선언 쑥 넣어놨다. 이제 미국 대선이 다 돼가거든. 이 뜻을 꺼내가지고 트럼프 이거 한번 해보면 당신한테 뭔가 한 건 할 수 있을 텐데 이 말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유엔에도 되고 국제사회에 대해서 트럼프하고 미국 자꾸 이러니까 국제사회가 국제 간섭을 좀 해달라. 예. 이런 유도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죽하면 미국에서 일찍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것도 다른 데서 아니라 유엔에서 미국의 정부나 미국의 의회하고 이렇게 상반되는 그런 의견을 말하는 경우를 본 기억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그런 논평을 냈다고 네.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런 사건이 나고 11시에는 뭐 애정된 보직 신고식을 받았다고 하면은 지금 낮에 12시인가 NSC가 열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상임위원장이 대통령 아니에요. 근데 그 놔둬버리고 점심 잡수시고 14시 오후 2시죠. 뉴딜 문화 콘텐츠 보고에 가가지고 아카펠라 공연을 관람했다네요. 아니 도대체 우리 국민이 그렇게 불타 죽었는데 총살을 당하고 북한군한테 아카펠라 공연을 관람할 그런 심경입니까? 대통령 이게 뭐 김정숙 여사가 보러 가자고 했나? 전에도 짜파구리인지 뭐 그거 먹으면서 짜파구리 파티. 저기 목재지 나오더라고 그 판 배설을 하고 그랬잖아요. 아니 국가 원수가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국가 원수는 중요한 기능, 역할, 책무 하나는 포기한 거지. 그게 뭐냐 국가 수호. 어쨌든 문 대통령의 그러한 태도를 보면은 늑장 대응 차원을 떠나서 저는
고의적으로 방치한 것 아닌가. 모른 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축소. 그 별것 아닌 것 같고 너무 떠들지들 말어. 그런 의미 아닙니까? 대통령이 정확히들 파악해갖고 대처하라고 이렇게 지시하고 그런 게. 김정은이한테 혹시 또 김정은이 화낼까 봐서 그랬겠지. 근데 이 양반이 그러니까 정말 저 앞뒤 구분도 안 되고 말이죠. 아니 이해력도 없고 그래서 뭐냐면 북한 김정은이가 누군지를 자기가 정말 모른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그 집단하고 김정은이하고 그렇게 친하려고 우리 생명 공동체라고 그러고 말이지. 종전선언 하자고 그래. 종전선언이라는 것도 그렇죠. 전쟁이 완전히 끝나가지고 이제 서로가 앞으로는 절대 도발이 없다든지 이런 걸 이제 보장하고 하는 그 조약 아닙니까? 예. 근데 종전 선언을 하더라도 그 조약에 나중에 그 보면 저 사실상 그 실질적으로 그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건인데 일단 그거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평화 이제 다시 논의합시다. 이런 식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순서가 거꾸로 가도 한참 가지.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국군 통수권자로 있는지. 네? 지난번 세월호 박근혜 7시간 예. 이 부분을 가지고는 그렇게 공격이 됐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언론에 따라서 뭐 37시간, 43시간, 뭐 33시간 침묵했다, 뭐 방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33시간이든 37시간이든 43시간이든 지금도 침묵하고 있잖아요. 말 안 하잖아. 뭐 청와대에서 일단 뭐 얘기는 나왔으니까 그걸 대통령 얘기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은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김종인 그건 그 사고고 세월호는 사고란 말이에요. 이거는 북한이 정조준에서 정조준 죽인 거 아닙니까? 불태웠잖아요. 예. 세상에 시신을 그런 식으로 훼손하고. 어? 사람이 얼마나 죽었느냐 그 다과와 관계없이 정말 이번 일이라는 것은 세계 문명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예. 야만이 대통령은 아무런 말씀하신 대로 그냥 청와대에서 브리핑했지 입장을 표명했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중요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무슨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악랄하다는 그게 우리 지금 집권하는 사람들이 이 의식이 악랄하다는 게 뭐냐면 그때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뭐 했냐 오만 가상 시나리오 다 만들어가지고 오만 소설 다 써가지고 그렇게 모욕을 주고 특히 여성 대통령을 그렇게 모욕 주고 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분초 단위로 밝히라. 대통령이 뭐 했는지. 근데 분초 단위로 밝히는 우리 일은 아니에요. 시민들도 지금 그 댓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대통령이 뭐 했는지 분초 단위로 밝히라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니까 자기가 국민들의 감정이 이렇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심지어 뭐라 하는지 압니까? 9.19 그 군사 합의 위반 아니라면서. 지금 그 소리 하고 앉아있다. 그 소리 하고. 정부가. 예?